저 아는 판사님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채팅방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람 사기 전과범입니다 이렇게 한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억울한 사정이 있겠지만 피해자의 사진까지 게시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 전과범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기 피해까지 입었는데 명예훼손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그냥 육성으로 뭔가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워낙 SNS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평가한다거나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비방의 목적 말씀 주시죠.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적시된 내용의 성질, 표현 방법, 침해된 명예의 정도, 공공의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사진과 업체명, 그다음에 이름까지 전부 다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았는데 이런 명예훼손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시기 더 상당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다.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약간 악플을 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체 사장님께서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이건 정당한 그 소비자의 권리로 평가를 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명예훼손에서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것도 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예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바퀴벌레가 들어있었다. 그건 이제 거짓말로 이제 바퀴벌레를 넣었다던가. 엄하게 처벌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 단순 명예훼손 사건인데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농활 사전 답사 과정에서 자기를 비롯한 학생의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끝까지 막지 못한 거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음주운전했는지 특정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공이익을 인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판례를 보다 보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사익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는데 설사 사익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부정력관 해당성 요소가 공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연성은 이제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이제 판례에서는 흔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1 대화할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관계에서 없다고 보나요? 그런 경우에는 대화자와 그 말을 듣는 자, 수화자 사이에서 친분 관계 이런 걸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화자와 그 피해자, 그 대화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의 관계도 한번 따져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해자와 친해서 절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한테 안 좋은 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연후 관계에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인한테 너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우니까 남들한테 우리 남편 바람났어 이렇게 전파를 하지는 않을 거고 남편한테 뭐 따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가까운 친척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 안 된다는 게 이제 확립된 판례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전에 계속 주장했던 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정말 친한 애한테 이렇게 한 명한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 안 할 거라고 믿었으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하니까 저 아는 판사님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요즘엔 정말 1대1 대화하면서 제가 이게 전파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비밀이야?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면서 당부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얘가 굳이 뭐 가서 말할 관계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요즘 정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요. 제가 앞서간 주장을 했다니까. 그럼 오픈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닉네임만으로 모여있으면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사람의 실제 존재나 뭐 어디서 활동하고 뭐를 하고 있고 경력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 특정이 가능하다.
사건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합의가 되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어차피 손해배상으로 금액을 일정 부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형사사건으로 합의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하지 않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